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나왔던 시장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오늘장의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중요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휴 기간이 좀 길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는데,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게 모든 이슈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앵커분, PD분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될 텐데요. 금리 인하죠. 요거보다 큰 이슈는 없습니다. 연준에서 50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이게 그동안 시장에서 한 25베이스 포인트냐 아니면 이제 50베이스 포인트냐, 50베이스 포인트면은 이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거다. 이거에 대한 또 논란들도 또 있었었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연준의 금리는 이제 4.75%에서 이제 5% 정도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미국 그 2년물하고 이제 10년물 요 추이를 살펴보니까 정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좀 올랐었던 주식들은 차익시현 욕구들이 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차익시현이 뭐 크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흐름을 뭐 바꿀 만한,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나왔네? 그럼 요 정도 선에서. 그리고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는 고용으로 이제 넘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런 포지션을 옮겨버렸기 때문에 연준이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한 돈들은 이제 쉽게 바뀔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 수 없을 만한 요인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금리 기조, 정말 금리 인하로 갈 것이냐. 근데 요거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금리 인하로 가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누구도 토를 못 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가 나왔으니 50베이스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AI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이제 고평가 논란들이 있었죠. 정점을 찍은 거다. 반도체 뭐 피크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무슨 일이냐? 그렇지 않다. 이 블랙 시리즈 초반에 설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거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들이 급락 이후에 좀 급반등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상승폭은 이전만큼 많이 나오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또 뭐 있냐면은 이제 테슬라. 분명히 전기차인데 최근 들어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AI나 오토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계 각국 쪽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전기차가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규제 움직임과 그죠? 요런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정말 미국이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동맹국인 그 선두에 있는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변화가 나올 거라고 보잖아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됐었을 때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았던 업체들의 밸류 하향은 불가피하고, 또 만약에 되었을 때는 방산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는 더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좀 이렇게 극명해지지 않습니까? 또 해리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바이든 정책을 좀 이어갔는데 약간 조금 성향 자체가 좀 조금 온화적인, 좀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바이든보다는 약간 그 왼쪽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혜주하고 피해주들이 이제 또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봐봐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도 또 나오던데요. 그죠? 현대자동차가 GM하고 관련되어서 막 이야기 나오는 거 봐봐요. 자, 요런 걸로 인해서 시장은 그동안 강하게 베팅하기 좀 어렸던 거고, 우리가 7월 중순에서 8월 달 초까지의 시장 폭락이 나오는 이 기간 동안에 되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주식들이 너무나 다르고 미래를 알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이 되게 많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전 경쟁자였다고 보는 겁니다. 경쟁자. 너 미래 모르겠지? 예, 금리나 25베이스 포인트 할지 50베이스 포인트 할지 요거로 끝날지 너 잘 모르겠지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자금의 어떤 경쟁자. 자, AI 고평가 같지? 근데 또 엔비디아 급등 아닌 것 같지? 블랙아시 이제 해결했지? 너희들 대한민국만 약한 거야. 우리는 별도로 신고가 하고 있지롱.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관련된 뭐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있고. 이건 좀 호재 쪽으로 반응을 했죠. 그 다음에 피크는 이제 좀 끝나지 않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각각의 불확실성이 서로 경쟁을 했던 거예요. 나 불확실하지롱, 나 불확실하지롱, 나 불확실하지롱, 나 불확실하지롱. 그 가운데서 야 얘는 좀 그래도 좀 미래가 좀 명백하다. 라고 싶었었던 게 이제 바이오 제약이었던 거죠. SC 제형이나 금리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적어도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가면은 더 이상 바이오 제약 관련된 밸류 하향은 필요 없겠네. 그죠? 여기 생물보안법까지 하원 통과되면 가능성이 좀 좋겠네. 그럼 거기 불확실성에서 약간 이렇게 꺼내놓은 게 바이오 제약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실적 가운데에서 야, 끝내준 애들 없냐? 2, 3년 동안은 먹을거리가 푸짐하답니다. 라고, 아, 그래? 걔네들 좀 데리고 와봐. 걔네들이 이제 조선주였었던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금융주들이 그나마 버텼던, 금융주만, 얘네들이 약간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났었던 거고. 그래서 얘네들 이외에는 추세를 만들었던 주식 별로 없었던 거예요. 각각의 불확실성이 여기 안에서 쌓였었던 건데, 서로 이렇게 자들끼리 치고받다가 시장에서 이제 판을 딱 정리한 거야. 자, 이제 조용히 하고, 각각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내가 교통 정리해줄게. 자, 우리 1번으로 간다. 이거가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서 이 명백한 미래를 내가 결정했어. 라는 게 연준에서 나온 거. 그럼 나머지는 묻힌다 이거예요. 왜? 지금 현재 미국에서 2022년도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나서 이 제로금리에서 우리가 5.25에서 5.5%까지 거의 한 2년 동안 미친 듯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았었습니까? 자영업 하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심해요. 이제 경쟁력이 없던 업체들은 다 도태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은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걸 먹은 업체들은. 그 점유율 뺏어올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25%에서 이게 5.0과, 아니, 4.75와 5% 선 정도까지 요번에 50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아주 쉬운 키워드를 하나 던져줄게. 야, 올해 추가 금리 할 거다. 올해 추가 금리 할 거고 내년도도 추가 금리 할 거야. 일단 물가는 난 잡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50베이스 포인트, 내년도에는 한 100베이스 포인트까지. 요 사이에서 내가 결정을 할게. 50이 될지 150포인트가 될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상황 보면서 결정을 할게. 이게 FOMC에서 나온 내용의 주 포인트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점도표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가운데 야, 그러면은 금리 인하보다 더 명백한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 제일 쉬운 거네. 금리 인하 키워드가 딱 나온 순간 그러면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주들 다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금리가 떨어지면 배당주의 가치는 높아져요. 그러면 자동차는 밸류업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도 적어도 밸류업에 대한 9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배당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대기 매수가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더 등장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요런 판이 요번에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자금들은 1차 자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번에 만약에 여기서 많이 만들어지는 판은 1차 자금이 아니라 2차 자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베팅됐다가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이제 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쏴야 되겠는데 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2차 자금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주가를 보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번 구간 우리가 3분기만 잘 대응하면요. 1년 동안 벌 수익을 이번에 다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놓치면 배 많이 아플걸요? 여러분. 중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봐봐요.
우리가 7월 11일에서 8월 초까지, 8월 초까지 시장이 무너지는 기간 동안에 자금이 빠진 거잖아요. 자금이 빠진 기간 동안에 버텼던 주식들이 처음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돈에다가 새로운 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판이 바뀌어지는 건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뭐, 부족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봐봐요. 실질적으로 6월 달에서 7월 달에 고점을 쳤던 주식들을 잘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만도 같은 주식은 고점 언제 쳤어요? 6월 초에 쳤어요. 날짜를 잘 기억하세요. 6월 초에 쳤어요, 여러분. 자, S에 돈 언제 고점 쳤어요? 6월 17일에 고점을 쳤어요. 지수는 언제 고점 쳤어요? 7월 11일에 쳤어요, 고점을.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현대자동차 고점 언제 쳤어요? 6월 28일에 쳤어요. 자, 기아 6월 19일날 고점을 쳤습니다. 지수는 언제 고점 쳤죠, 여러분? 7월 11일날 고점을 쳤어요. 그럼 미리 자금들이 일부 빠졌다는 얘기네요. 자동차 쪽에서도.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하이닉스는 7월 11일날 고점 쳤어요. 7월 11일날.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언제 고점 쳤어요? 7월 10일. 지수랑 똑같네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6월 14일 고점 쳤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주식은 지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의 자금을 왕창 끌고 왔던 기업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돈이 미리 빠졌는데 이 돈들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잘 봐요. 돈이 언제부터 붙었는지 잘 봐봐요. 알테우젠 자금이 언제 붙기 시작했어요? 6월 초에 붙기 시작했죠. 6월 달 고점 쳤던 주식들이. 그죠? 자, 봐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금 언제부터 붙기 시작했어요? 7월 초에 자금이 붙기 시작을 했죠. 7월 초에. 그 다음에 유한양행 잘 봐봐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잘 보면 6월 초에 자금이 붙거나 7월 초에 자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 초나 7월 초에 고점 쳤던 애들 잘 봐봐요. 자금 불러왔던 애들이에요. 자, 농신 같은 애도 6월 13일날 고점 쳤죠. 그죠? 6월 13일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농심 있으면은 삼양식품, 대장이었던 애들. 삼양식품 6월 19일.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애들 고점이 언제? 5월 30일 날. 미리 빠졌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바이오 제약이나 이런 시장의 어떤 주류로 지금 현재 시장보다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먼저 높였던 애들은 6월 달이나 7월 달에부터 이미 다른 섹터 쪽에서 돈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주가 빠지고 화장품이 빠지고 자동차에서 미리 자금이 나오고 소부장에서 반도체에서 미리 자금이 빠진 다음에 걔네들 쪽으로 1차적으로 움직이다가 7월 달 초에서 8월 달까지 베팅됐던 이 돈들은 안 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반도체나 배터리나 자동차나 나머지 쪽에서 돈을 그냥 회수한 거야. 이 돈도 안 가고. 그리고 금리나 키워드를 던졌으니까 2차 자금을 쏠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2차와 3차가 랠리가 나왔을 때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복귀하시고 종합주가지수 위쪽으로는 2650을 열어놓고 아래쪽으로는 2460과 2330을 열어놓되 여기서 바이오제약이 고점을 높이는데 반도체나 자동차나 배터리가 따라오면 한 2650 다가올수록 좀 현금을 좀 만들거나 이익실현 좀 병행하되 이 구간에서 바이오가 자금을 못 키운다. 그러면 여전히 그냥 박스권 지속이니까 각 산업의 대장주들만 사고 파는 형태로. 여기는 소부장 1등도 포함됩니다.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좀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금리 인하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앞으로 좀 전개될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이 시간도 조금 더 깊게 남은 이야기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운 투자하세요. 네, 지금까지 김정수 운용역이었습니다.